여러분들 고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고향은 있나요? 전주만 해도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의 수구라서 좀 고향 의식이 전주 태생들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은 항상 어떤 시골이랄지 서정이고 어떤 경치가 있는 풍경이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전주는 낙후됐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건물들은 계속해서 쓰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문화물 지역, 기자촌 소위 문화촌 이 지역이 사라져갈 위기가 있어서 굉장히 아쉽기도 합니다. 거기가 후백제가 시작한 도시고 지역이고 또 거기가 전주라는 이름이 생겨난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가 쓰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전주의 전통성을 또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호남 제1문에서 찾아야 되나? 아니면 여기 풍남문에서 찾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강사님을 오신 분은 풍수대가죠. 제가 항상 그럽니다. 풍수박사 김박사 그러는데 우리 풍수대가 김상희 박사님께서 전주를 그러면 과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전주라면 과연 무엇이냐, 전주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느냐, 전주는 또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풍수적으로 풀어주실 거고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같이 한번 우리 전주에 대해서 큰 산은 없는 전주예요. 큰 산도 없고 큰 강도 없는 전주지만 과연 전주가 가진 가치를 풍수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오늘 두 번째로 보실 분들은 이제 2부 문화 콘서트도 진행할 건데 두 분을 모셨어요. 한 분은 시인이시고 한 분은 아동 문학가입니다. 이분들이 가진 어떤 작가 정신을 모시고 또 이 작가 정신을 통해서 그분들이 책으로 엮은 내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같이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작품 활동을 통해서 우리 전주 이야기, 전주 골목 이야기를 많이 발굴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골목길 얘기 뭔 뜻인지는 아는데 골목길이 남만도 있으면서도 남만도 없어요. 사실은 풍수에서는 그 골목길을 탯줄이라고 표현해요. 탯줄. 어느 한 곳에 생명체를 놔두고 골목길 연결되어서 그 속에 희노애락이 들어있는 거죠. 골목길보다는 탯줄이라고 훨씬 남만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많은 분 모시고 강연도 오랜만에 그런 것 같아서 또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하루 어떻게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왜 좋아요? 꽃도 많으시고 날씨도 그래서 옛날에 경복궁 아까 얘기하셨는데 경복궁에서는 매일 오늘 하루 일진이 기분이 재수 온 붙었어, 재수가 좋아, 그 얘기를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거든요. 그걸 이제 구분이라고 하는데 그건 잠시 좀 이따 알아볼 것 같은데 경복궁에서 관상감, 영감은 유일하게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정년이 있는데 그거는 관상감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 보면은 것은 물론 장래, 생일, 태어난 왕자, 이름, 모든 일정 같은 것을 관장하는 것인데 그분이 인식, 자축, 인식 5시에 경복궁 뜰 앞에다 나타나면은 그곳에 누가 있냐면 음식 상궁하고 궁녀들이 5명이 딱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애방승지가 이렇게 따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영감이 정년이 없으니까 아니면 경험으로 축적된 것을 보기 때문에 허리가 이제 기역자로 굽었죠. 굽어가지고 동쪽 동서남북을
사방 돌면서 시험 짱딱 보면서 손을 양손으로 하늘에 떠있는 기운을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면서. 그리고 그때 예방생제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전화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가? 그럼 예방생제가 그 임금의 일진을 얘기를 해요. 그동안 국정일이 바쁘셔가지고 오늘은 좀 사냥, 운동 좀 해야겠습니다. 그 일정이 잡혔고 또 운동 쪽이 많이 잡혔습니다. 라고 보면 그때 이 간상감 영감이 무슨 끝발이 있냐면 갑자기 그 일정 취소하시게 그 정도의 끝발을 갖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루에 일진이 있고 일주가 있고 월진이 있고 연진이 있어요. 1년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평생 부운이 있어. 그 부운이 그냥 따라다니는 부자예요. 따라다니는. 우리가 뭐 화장품 사면 뭐 더 주잖아. 부업으로 주잖아. 책 사면 부운이야. 따라다니는 거. 네. 방법으로 주는 거. 예. 그래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따라다니는 운이 중요한데 우리가 인생에서 크게 더 있겠지만 크게 여자나 남자나 세 가지 운이 있어요. 태어날 때 운이 있고 후연을 맺는 운이 있고 말년에 가는 운이 있어.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운입니다. 그런데 부운 중에서도 두 가지로 갈리는 것이 운명과 숙명이 있어. 숙명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에요. 숙명이 무엇이냐? 바꿀 수 없는 것이 부모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태어나버린 거야. 뭐 봤더니 뭐 예를 들면 그냥 그런 말로 막 큰 재벌집에 자손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가난한 경제적으로 그런 데 태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부운이 있는 거야. 그게 숙명적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바꿀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나라예요. 내가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남한에 태어날 수 있고 미국에서 태어날 수 있고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환경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숙명 관계야. 그러면 교수님 전 평생 그냥 가난한 집에서 못난이 만나고 살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걸 개척하는 것이 운명이다. 자기 학위에 따라서 이제 운명이 바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태어나가지고 응애엄석 울면서 첫 호흡을 하는 것이 그 동네에 있는 그 공기를 처음 흡입하는 거예요. 이 공기라는 것이 지구상에 널려있는 그 공기는 생명과 같으니까 아프리카의 공기 틀리고 이 바깥에 바로 공기 틀리고 아래 공기가 다 틀려요. 그 공기로 첫 생명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누구를 딱 떠보니까 엄마 아빠를 만나는 거야. 운명으로 만나는 거야. 숙명에서 운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처음 말 배우기 시작하면 누구를 만난다? 친구, 교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선생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인성교육에서 최고 중요한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교우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 맹자는 맹모 삼천지기가 있잖아요. 3번 이사를 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만나는 것은 하루 일진이 그렇고 지금 여러분을 만나는데 혹시 전주에서 태어난 분 혹시 계신가요? 고향이 전주. 전주. 그러면 우연히 이제 전주에서 거주를 해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글을 문인 그 글을 쓰시니까 또 그런 교집합으로 만나가셨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전주에 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워싱턴이나 도쿄나 서울이 아닌 전주에 와 있어. 그럼 전주가 뭐 되는 곳이냐? 전주가 바로 온전한 곳이다. 온전전. 전주 그냥 전자 칠판. 온전한데 무엇이 온전해? 완벽하게 둘러싸인
굿이에요, 전주가. 속골. 예, 속골이. 잘하시네. 그런데 완주라는 곳이 둘러싸여 전주가 있는데 쉽게 보면 계란, 날개라는 생각을 상상하면 딱 맞을 것입니다. 그 완벽한 동네예요. 그 지명 중에서 완벽한 동네라고 지명하는 데가 없어요. 찾아보면 있겠지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곳이야. 그러면 완전한 곳이 어디, 무엇을 완전한 곳이야? 그게 바로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그래서 전주는 지형 자체가 말구평 자체로 아까 소풀이 말씀하셨는데 뺑 둘러가지고 저기 덕진공원에 그 터만 약간 터졌지 나머지는 다 뺑 둘러서 말구평으로 완벽하게 쌓여있어요. 굳이 풍수에서 말하자면 그 우주니까 자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도 어머니들이 임신하면은 그 아이한테 뭐 과학적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건강해라 늘 기도해주고 또 자기가 아는 지식만큼 지혜를 주고 어머니들은 다 그랬죠. 산모 입장성은. 요즘 희망스러워가지고 구구단도 외우고 그리고 컴퓨터 잡고 벌써 태아한테 공부시키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완벽하게 짜이는 전주, 오늘 전주 이야기잖아요, 지금. 예. 제목이 뭐냐면, 전주경신 야망과 풍류 얘기를 하는데, 전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속에, 이 태아한테 꿈과 야망은 희망을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우주니까. 그래서 전주의 곳곳에 우주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풍수에서는 청룡백호, 남주자 북현무 따져서 했는데 바로 이 옆에 산이 완산칠봉 첫 산이에요. 군지산이에요. 군지산. 자궁에다가 우주를 북두칠성을 넣어준 거예요. 상상학적으로. 일곱 공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전주에서 학교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오랜만에 소풍 가면 얼마나 설레요. 소풍 가려고 맨날 그냥 설레고 그 당시에는 뭐 60년대 시절이니까 도시락, 나무 도시락에다가 사이다 한 병 갖고 덕진공원 가고 왔는데 그 소풍 기다리느라고 설잠 깨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보면 비가 와버리잖아. 그러면 누구를 여기? 빼놓는 소사를 여기 소사가 비암 잡아서 그런다고 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키우면 완산칠공에서 그 길을 내는데 그 보자가 구렁이가 나오는데 딱 달려가지고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원인 때문에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소풍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비막할 것이냐 하면은 화풀이를 학교 소사 내지는 완산칠공 공사판에다가 이 얘기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화풀이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완산칠공 이 자체가 왜 불면은 그 다음에 용머리국에 완산칠공의 마지막 봉을 7번째 파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 이름이. 거기에 이제 용머리국에 나 있잖아요. 그 용붙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호사가들이 쓸데없이 길은 나야 되잖아요. 길 안 나고 길 안 나고 어떻게 고깃길 넘어다닐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용머리를 잘라가지고 전주가 부자도 없고 뭐 좀 끝발도 있는 권력 잡은 사람도 없고 근데 스스로 표명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과 아니라 과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전주가 지금 벌써부터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인생 자체가 이렇게 하나 어디면 하나를 놔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전주가 완벽한 자궁터인데 모든 걸 보호받고 영원적으로 그 보호를 받고 있는 곳인데 단점은 뭐다? 바람길이 통오지 않아가지고 항상 덥다. 이게 기초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야. 그런데 이제
단체장이 바뀌면 자기 업적이 필요하니까 허가도 내주고 막 길도 내고 막 당연히 또 그래야지 개발도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기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이제 건들고 하고 그랬죠. 건드려서. 그래가지고 아파트 허가를 많이 해주고 또 그래야 또 편리성도 있는 거니까 반대는 건 아닌데, 그래서 흐름을 모르고 함부로 해주니까 전주가 공기 통하지 않지 이제 건축물이 들어서지, 그러니까 열섬화로 열섬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전주가 뜨거워진 거야. 왜냐하면 공기가 빠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주가 이게 더운데 이거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오는데, 다시 살짝 돌아가서 전주 여기 그 왼쪽을 보면은 지금 치명재산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이름이 중과우. 예, 중과우. 그다음에 한자로 하면은 승암산, 중승자 써가지고 저는 바랑산, 바리산이라고 해요. 발리산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야기 전에 배경 삼아서 전주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조선왕조의 분향지다, 분향지다. 그래서 전주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이쁘게 꾸며서 외국 사람들 오게 해가지고 관광 수입 올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망각하죠. 거기까지 건물로서 제가 하겠습니다. 전주가 조선왕조 본향이라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성계가 여기서 할아버지인가가 이성계가 튀어나와서 보잖아요. 그 말이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안사가 여기를 와가지고 함흥으로 떠나서 누구를 낳았다? 이행리를 낳고 그 밑에 이춘을 낳고 그 밑에 이자춘, 그 밑에가 이성계야. 그래서 전주를 두고 이안사가 그 전주시장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수모를 받고 살았는데 이목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주를 조선 왕조의 본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목대가 그럼 왜 이목대냐? 사람들은 지금은 이자가 대이자 써가지고 이목대라고 해요. 이목대라고. 그 당시는 그게 이목대가 아니라 미목대였어요. 이목대, 눈썹 밑자잖아. 눈썹. 미목대야. 그런데 그 옆에가 바로 오목대야. 오목대. 왜 오목대야? 오동나무가 있어 오목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오목대, 오동나무 자가 아니라 어목대였어요. 어조사 어자. 목. 이 오목대를 올라가면은 전주시가 전체가 다 잘 보인다 해서 어목대. 와, 전주가 다 보이는구나. 어목대.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눈목자예요. 여기는 그 눈썹을 보고 여기 눈을 넣었단 말이에요. 지명을 그대로 따서 그리면은 이 형태가 나와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보다 요즘 얼빠져진 게 있고요. 정신이 없다를 얼빠졌다고 하잖아요. 얼빠졌다. 그런데 전주의 형태로 화성에 눈이 들어있는데 오목대에서 치명산 쪽으로 가면 바로 쌍시암댐이 있어요. 혹시 쌍시암댐 아세요? 아세요? 가보셨구나. 쌍시암이 뭐냐면 샘이 두 개야. 쌍시암댐이에요. 그 여가 지금 치명지산인데 그 승암산인데 이 가운데 샘이 두 개, 콧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것만 부어가지고 관측해보면 오목대와 이목대가 전주 정시는 기운적이고 사상적이기 때문에 형태로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해서 지명을 그대로
형상학으로 그렸더니 얼굴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 쌍신된 아까 어목대 그 미목 해가지고 눈이 나왔어. 그래서 전주정신의 형상은 오목대와 이목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를 갖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골목길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뭔 말인가 하는데 어느 선까지는 서정적인 것도 있겠는데 생명적인 것에 연결이 잘 안 돼. 이것이. 그래서 그 골목길이 중심체가 뭐냐면 골목은 탯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골목길이 중심체가 그 교동 및 승암산 및 기린봉 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탯줄을 대고 있는 거예요. 전주는 기린봉과 승암산 이 안에 전주정신을 축약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들어있었어요. 축약하려고. 그래서 뭐냐면 승암산 지금 중바위에 그 여러분들 기억하면 터널 있잖아요. 그 기차 터널. 그 위에가 현벽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현벽당인데 이것이 뭐냐면 용이 자리거든요. 용이 용쥐에 달려있는 용쥐터에 지금 여기가 현벽당이 있는데 이 산 자체가 승암산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모 풍수 용어로 메모 출린행이라고 해요. 사나운 호랑이가 숲에서 나오려고 하는 형태다. 사나운 형태가 이 메모 출린 얘가 지금 들어있는데 그 앞에다가 이게 메모 출림은 눈이 싹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절의 호사가들의 얘기는 실제로도 그랬지만 그 눈이 전주를 지켜주는 기질이 있었던 곳이에요. 기질이 있었던 곳인데 이 기질을 없애려고 터널을 일부러 냈다. 전라감사였던 이서구가 아니요 무슨 안기억해 그 턱도는 소리 하지 마. 화산이는 왜냐하면 일부러 왕기를 뺐어. 흥분되게 야 저 가면 저 금광 있는데 태워 돈 무지하게 번지 라고 외국 사람 돈 뜯어갖고 그 금강 캔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기를 화기로 바꿔낸 것이 뭐냐면 민중 보호 차원에서 바꿨다 그 얘기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그래야 할 것이냐? 제가 이번 주 유인물에 써있는데 끝판에 다시 이것을 왕기로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전주에 살아야 밀린다. 라고 했던 거예요. 하루 부적이 종대기 부적이야. 종이 부적. 두 번째 부적이 목가고 깎는 거야. 목가고 목걸이고 다니는 거잖아요. 목걸이. 세 번째가 바위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바위에다가. 그래서 그 옛날에 돈 좀 벌고 돈 있는 사람들은 바위 보면 시도 갖다 읽고 막 그런 것들이 자기를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근데 천년부적이 있어. 천년부적이 뭐냐면 지명이에요. 지명인데 이성계가 뭐냐면 전하 극적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전하의 꿈은 천년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한 거야. 이 승암산 추산, 전주 추산이 이게 발산이잖아요. 발산인데 앞으로 나가는 산인데 사이를 벌려가지고 이성계 오야짓을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발리산이야. 1392년 조선이 개국을 한 뒤부터 지명사가 바뀌는 것이 여기다가 이 사이에다가 이자를 넣기 때문에 발리산이에요. 그러면 이성계인데
그러면 성자가 어디냐면은 옆에 임실단에 성수산 있잖아요. 성수산이 원래 이름은 성인성자 성수산이에요. 이게 목숨 숫자가 성수산인데 이 이름을 굳이 이룰성자를 넣어가지고 바꾸야 되냐 마냐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성계의 야사와 이성계의 흔적을 가장 전라북도 많이 넣는 것이 바로 성수산이라 이성계의 흔적을 가장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 성 넣었는데 개장 앞에 지금 이제 여기 해성고등학교 뒷산이 계룡산이에요. 계룡산인데 이성계를 갖다가 개수나무 개자를 넣어가지고 계룡산으로 지명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거기는 산 이름이 계룡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것으로 봐서 이성계는 천년 부적을 해서 넣었던 거죠. 그랬는데 1910년에 일제 강점기가 들어오면서 조선 총독부에 보니까 웃기거든. 무슨 뭐 이성계를 넣다가 발리를 벌려갖고 이자를 넣고 성수전에다가 성자를 넣고 이러기 우습지도 않는 거야. 그 콧방귀를 끼고 여기에서 계룡자를 일본 1914년에 지명을 전체를 바뀌잖아요. 이 계룡자를 용용자를 쓴 게 아니라 쓸룡자로 바뀌어진다. 이건 그대로 놔놓고 쓸룡자로 계룡산으로 지명을 바꿔서 넣게 됩니다. 그 뭔 뜻이요? 복날 창작해갖고 불때버린다 그 뜻이에요. 쓸룡이니까 아무 쓸데도 없는 얘기 이름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천년 부적을 일제 강점기 오면서 이성계의 부적은 깡그리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없는데 지금 이 얘기 하려는 게 이거예요. 이 정도 배경 깔았는데 전주 8경 중에 1번이고요. 기린, 토월, 그 다음에 4번에 군지 마모리 1번이 기린, 토월, 2번이 한벽청년 3번이 남천, 표묘 4번이 군지 마모리거든요. 뭐냐면 기린봉에서 칼이 정월 보름이 뚝 뜨는 솟아오릅니다. 정월이에요. 1년에 보름이 몇 번 떠? 12번 뜨잖아요. 보름달이. 근데 월마다 보름달의 기운이 다 틀려. 근데 유일하게 정월달에 뜨는 보름이 최고 크면서 건강을 주는 기운을 쏟는 게 정월 보름이야. 그래서 온달이야. 온달. 그 전주가 온전을 전주라고 했잖아요. 전주하고 온달하고는 아주 맞아 떨어지는 곳인데 이것을 우리 선비들은 견딜 수가 없어. 이걸 보고. 그런데 이것을 자 평난 때는 풍류가 섞는 것이 전주. 소리하고 춤하고 그 선비정시 있었는데 난세 때는 영웅을 기다렸던 것이 전주예요. 그래서 평난 때는 기린 토울로 봐서 이것을 큰 보름 온달로 봤는데 6위 때는 뭘로 봤다? 용의 여의주로 봤다. 용의 여의주로 봤어. 그래서 남청교가 전에는 남청교가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목교였는데 자, 이 승암산 앞에 남청교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남청교가 그전에는 오룡교였어요. 오룡교. 5마리 용이 중요한 게 이거야. 풍수에서는 평난이냐 난세냐에서 평난 같은 경우는 오룡 논주 정월 보름날 기린봉에서 보름달이 뚝 뜨니까 그걸 가지고
장난하는, 실용하는, 5마리 용이 실용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고, 난세 때는 오룡쟁중으로 바뀌어요. 그 여의주를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걸로 바뀌는 거야. 남청교 이름을 바꿨던 거죠. 전에는 오룡교야. 오룡교. 그래도 오룡교가 돼야 앞에 승암산의 기운도 눌러서 조화를 이루는데 오룡교를 빼고 맥이 빠지잖아요. 한옥마을을 엄청난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스토리가 없어. 그래서 남청교를 그럴듯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음 달에 송하진 지사께서 강의할 텐데 그냥만 있을 때 남청교를 맛배 지붕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동네인 게 자기가 째내려고 온 거 아니야? 또 말이 많았어요. 근데 나한테 온 거야. 어떻게 보면 한옥마을로 좀 내가 우리 집 실직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옆인 게 내가 목이 오고 그런 데라 또 사람들이 욕을 나가고 어떻게 보면 좋아? 그래서 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면 이 자리 교명이 오룡구이기 때문에 용대가리 5마리를 박자. 내가 아이디어를 해서 송지사가 그다음 송시장께서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용두 위에 3개 받고 밑에 그 방상시 2개를 박았잖아요. 오룡교를 상징하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만들려고 그걸 박은 것이 처음이다. 오룡교를 만든 사람이 저예요. 이게 네. 다음 달에 지사님 오시면 물어보면 먹자. 이제 마지막 얘기 딱 끝내보자. 그 빼고 잘 보시고 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의주가 떴어. 그러니까 강릉 경포대 가면 5개 다리 뜬다고 그러잖아요. 5개 다리. 여기 끝자리장에 나오는데 하나는 하늘에 떠 있는 실경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선비들은 정월 보름이 되면 조그만 봉기를 데리고 가, 한 15살 먹은 가야금층에 데리고 가가지고 또 이 자리야. 그거 중요를 빨렸네. 그냥 하도 시간이 없어요. 이 자리가 뭐냐면 이 앞에가 이거 전주 사람도 잘 몰라. 이 자리가 바로 오목대 흡월대야. 흡월대. 흡혈기 때 그 꽈라들 흡장. 이 자리가 흡월대야. 기린톨에 기름봉에서 보름이 푹 뜨니까 처음부터 대머리가 쓱 타면 넘어오듯이 보름이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가야금은 띠리링 치는 거야. 정월 보름날은 청주를 마셔요. 탁주를 마시지 않고. 근데 왜 그러냐면 선비들이 보름이 완벽히 뜨면 보름으로 봐서 내가 건강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고 완벽히 보름으로 봐서 여의주로 봐가지고 야망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3번째 달은 전주천 물살을 실용하는 노모를 전주천에 달이 실용되니까 4번째 달은 그 대륙공 기색 동기의 눈 속에 있는 안월이고 5번째 달은 선비 야망을 결심하는 심산심을 내가 정말 혁명하는데 동참을 바로 그 고뇌를 넣는 것인데 그 다음에 그 6번째 달이 뭐냐면 달이 기름봉에서 또 올라올 때 띠리리 해갖고 그냥 휘구르르 막 보면 그것을 계란 노란자만 떠가지고 프라이 하듯이 딱 오는데 12줄 가위에 앉혀가지고 퉁퉁퉁퉁 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쪼르르르 내려서 막판에 그 청주잔에 담아가지고 참 마시는 그것이 뭐냐면 그 달이 기린토를 따낸 쟁주와 문주로 야망과 풍류를 먹었던 여유를 마셨던 것이 바로 전주 사람이에요. 이게 한 달이 더 많죠. 강릉 경포대보다. 지금 급하게 이야기가 지금 막 왔는데 이 정도 이야기예요.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제목이 뭐냐면 전주정신 야망과 풍류인데
그 이야기는 전주 이야기는 그 자궁터다, 우주터다. 그래서 골목은 탯줄이다. 탯줄은 뭔 뜻이다? 생명력이 있다. 그 안에는 우주가 들어있어. 그 완산칠공부터 시작해서 그 장위원, 태위원, 천시원, 우주 3태가 들어있는 것이 전주예요. 그리고 이 물은 뭐다? 물은 은하계를 뜻해. 은하수를 뜻해. 은하수. 그리고 이곳은 그 승암산과 기름봉 통해서 왕기가 흘렀는데 그 어설프게 조직해가지고 그 혁명 일으키니까 실행량들이 많으니까 이걸 제대로 일단 명분을 찾고 조직을 찾아서 헐라면 제대로 하라는 뜻에서 그 승질만 급해가지고 술 먹다가 엎어버릴까 하면 그냥 나가면서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누가 이석우 선생이 그 얘기를 해서 왕기를 화기로 바꿨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얘기는 다시 스토리텔링 자꾸 하는데 왕기로 바꾸어서 사람이 빠져나간 이 상황에서 인구가 작아드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꿈과 야망을 실을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끝으로 전주는 강릉 경포대가 낭만적인 곳이 5개가 달렸는데 여기 6개가 다 있었다. 그 다른 곳이다. 기린봉에 뜨는 보름달, 보름달 여의주로 생각할 때는 야망이고 보름 풍류의 달이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